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촬영 시간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 3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하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에 이어서 5월 넷째 주의 첫 시작인 오늘 마이너스 4%대에 근접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장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에 더욱 민감하실 텐데요. 저 코알람이 생각하는 건 역시나 큰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은 필연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요소들, 많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채 상승,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단기적인 지정학 리스크 위기까지 지금 많이 모든 악재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위험자산 시장에. 하지만 지금 핀비즈닷컴의 히트맵을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S&P 500 기업들인데요. 물론 이 시총이 큰, 네모박스가 큰 기업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보이곤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은행주들의 상승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비재와 산업재, 보험사, 그 다음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소비 경기 방어주의 상승까지도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이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시작된 일들이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미국 10년물 채권 차트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 장대 양봉이 뜨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큰 불안감을 줬었죠. 지금 보게 되시면 미국채 10년물이 그동안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하락 트렌드 선을 금요일날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상방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에 더 큰 불안감을 키웠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채권 차트를 볼 때는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방에 한계치가 있는 차트라는 얘기예요. 즉 나스닥이나 삼성전자 또 비트코인처럼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긴 시간 동안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 이 채권 차트는 일정 채권 금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그런 한계치를 갖고 있는 차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언론이나 또 교수님들, 유명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채권 상승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대세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라든지 위험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멘트들을 많이 하시죠. 저 코아남이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좀 해야 된다. 즉 결국은 이렇게 채권이 상승을 했다. 상승을 했지만 이 지금 포인트가 10년물도 4.6포인트를 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면은 늘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라는 걸 바로 이 차트를 보자마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점 부분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다시 채권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죠. 금리가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결국은 이 미국 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미국 정부에서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즉, 이 채권 상승은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큰 그림의 2026년도 저희 암호화폐 시장과 자산 시장의 상승을 기원하면서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26년에 큰 자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동성,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채권이 상승하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그나마 안전한 자산이라고 느끼고 있는 채권과 예금 시장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 시장에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런 차익 매물들로 인해서 저희들은 다소 불안한 이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또 끝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많은 회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순환매 장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반도체주죠. 유독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하락을 하면서 모든 자산군을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 섹터가 하락을 하면서 모든 섹터를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다른 섹터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 또한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76K 초반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어제죠. 월요일 아침 9시에 종가 마감을 한 게 주봉상 20주 단기 이평선은 이탈을 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도 압력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번 주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하락세가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 주봉이 다시금 20주 이평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겠죠. 우리가 6년도에는 큰 상승이 올 거라고 지금 현재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차트상 예측을 좀 해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채널 정확한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일봉 차트고요. 우리가 베스트하게 봤던 부분이 이 상승 채널의 중앙선, 약 78K 부근, 이 부근에 대한 지지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국면을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고 그게 아닐 경우 채널의 하단 70K 초반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대세 상승 채널의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 값이 무너진 지금 현재 이 가격과 그 다음에 이 하방, 하단의 이 가격 구간은 결국은 우리의 기회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즉 매수의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닌 이런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선부터 이 바닥까지 막상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바닥 상승 채널의 채널링상의 제일 하단 부분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본인의 시드를 다 사지 못할 뿐더러 또 어쩌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락을 할 때마다 그동안 매수를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거예요. 지금의 조정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해당 상승 채널의 이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를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저 코아남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치가 나오질 않아서 이 자산시장에 하락을 준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 방문은 미국이 원해서 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이 연합뉴스에 나온 회담 내용을 보셔도 셀러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부 다 팔로 간 겁니다. 결국은 바이어가 중국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겠다는 사람이 적극적일 순 없죠. 결국은 팔겠다는 이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한 회담이었다라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거는 2차 답방이죠.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답방하는 시기를 거의 확정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 날짜 또한 9월 24일, 즉 우리가 노리고 있는 중간선거 전에 그 상승장에 시진핑 주석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얻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 코아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 달을 미뤘지만 그 준비가 굉장히 안 됐던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준비가. 아무래도 원하지 않았던 이란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보다 전쟁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 이란 쪽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미중 모두 합의를 했고요. 이란의 핵 보유 불가 동의를 했고 대만 문제를 중국이 꺼냈죠, 이번에. 근데 그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미국은 하지 않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벤트는 없었다. 뒤늦게 잭슨함 엔비디아 대표까지 데리고 가서 반도체 쪽에 뭔가 이슈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의 섹터의 하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아침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59만원, 거의 60만원에 해당하는 돈, 지금이 28만원이니까 약 2배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하이닉스 또한 지금 거의 200만원 돈이니까 400만원, 2배 이상 가능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제시에 더불어서 반도체주가 반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미국장이 또 하락을 하는 바람에 내일은 다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코아남이 보는 건 상승이 있으면 늘 조정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많이들 하시는데 이 반도체 주식도 금요일 날 첫 번째 조정이었잖아요. 물론 큰 폭의 하락은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등이 오늘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차트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말씀만 좀 드리자면 반등의 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음봉을 60% 이상 잡아먹는 양봉 캔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 미국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순간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같이 매도를 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추세가 제가 봐도 안 끝난 것 같고 다시 이 조정이 끝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건 마치 21년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에서 1억 간다라는 뉴스가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었던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캡처를 해왔고요. 결국은 이 민스키 하이먼 모델이죠. 지금 이 반도체 AI 시장과 이 한국 코스피 시장은 제가 봐도 개인들이 지금 열광을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서로 여기는 더 가니까 지금 당장 돈을 구해와서 대출 받아서라도 사고 싶다는 탐욕이 넘쳐나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민스키 하이먼 모델, 이거는 지금까지 이 위험자산 시장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은 저는 이 구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고점은 누구도 몰라요. 예단할 수 없지만 더 많은 고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한 고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보면은 사는 건 잘해요. 이렇게 사는 거, 주식 이런 거 물어보고 사는 건 잘하는데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초에 국장탈출 지능순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코스피 투자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때 주변에 이 코스피 투자해라, 한국장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한참 상승하고 있는 미장 쪽에 관심을 가졌지 코스피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결국은 그때 참고 견뎠던 분들이 이런 상승장을 겪고 있는 거고 뒤늦게 이런 상승을 보고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은 욕심을 조금만 내셔야겠죠. 근데 더 큰 욕심을 부리면서 매도를 못하시면 결국은 이 민스키 하이먼 모델처럼 평균 가격, 이 주식에는 평균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전고점이 3,300포인트였죠. 근데 지금 현재 8,0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전고점 3,3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평균으로 가겠다는 이 회귀의 원칙에 따라요. 위험자산 시장 모두가. 그때 비로소 모두 좌절감을 또다시 이 시장을 부정하면서 다들 떠나시겠죠. 마치 저희 암호화폐처럼. 지금 주식시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 와 있다.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여기 1차 매도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 불트랩이라고 하거든요. 상승장, 이런 큰 사이클의 상승장에 첫 번째 큰 하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고 이런 큰 상승을 위해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자산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주변이나 지인들한테 암호화폐를 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꺼려 하실 거예요. 투자를 하면. 지금 이럴 때가 코스피의 2025년 1, 2월 달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더욱 우린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을 만나야겠죠. 자,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26년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저 코아남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백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나스닥의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을 좀 알아봤고 그 조건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 특히 두 번째 재임을 하셨을 때, 그때 중간선거에 과연 이 S&P 500, 또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이 나스닥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결과로 먼저 말씀드리면 2대2입니다. 1971년부터 시작됐어요. 나스닥은 좀 역사가 짧더라고요. 2026년, 지금 현재까지를 체크를 해봤을 때 그 기간 안에 재임에 성공하신 분들은 총 보이시는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부시, 오바마 4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은 2000년도 이후에는 또 다 상승이에요. 보시면 그래프가 상승이죠. 2000년도 이전에 재임하셨던 분들의 중간선거 해에는 이 자산시장이 하락이었다. 이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대2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모두 상승이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는 모두 하락이었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야겠죠.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 양적 완화가 시작된 QE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자산 시장이 결국은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던 요인은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26년도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그 유동성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뺐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6년에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한다면 여기 두 분처럼 같이 상승을 맞이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 두 분들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백 데이터로는 이게 무조건 하락한다, 상승한다 라는 결론을 지기가 어렵다. 2승 2패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 또한 이런 오바마 때 12%, 그 다음에 레이건 때 이 5, 6%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우측에 보시면 5가지. 연준의 금리 경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좀 쓸게요. 네, 연준의 금리 경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케빈 워시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취임을 했죠. 그래서 6월 FOMC에 처음으로 성명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 그분의 스탠스가 정확히 나오겠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채권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화남은 원래 그 케빈 워시 분 자체가 금리 인하 쪽을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양적 완화하고는 별개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달러 유동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달러를 지속적으로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단기채를 매입해주면서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 그 다음에 재무부 TJ 장고에서 시장 쪽으로 그 유동성을 뿌려준다라고 얘기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 말이 과연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현재 이 큰 AI 대상승장에 편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또 삼성전자 같이 이런 주도주들이 끝까지 상승을 유지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들이 대세 하락으로 빠지면 암호화폐라도 같은 위험자산군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보이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비트코인 ETF 자금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저는 이 소소밸류 사이트가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고요. 주간으로 보게 되시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약 7억 9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네요. 그래서 최근 약 6주 넘게 순유입이 되다가 큰 장대 음봉으로 순유출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유출은 제 생각에는 이 클래리티 법안, 우리가 그 마크업을 통과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호재 소멸, 첫 번째 호재 소멸에 의한 단기 자금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래리티 법안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예요. 그리고 앞으로 7월 4일 트럼프가 서명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법안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그 호재를 보고 들어온 자금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호재가 끝나면은 이탈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탈 자금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도 이런 조정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ETF 자금이 다시금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월간으로 볼까요? 그래도 나갔던 물량보다 그동안 ETF가 상장되고 나서 들어왔던 유입량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커 나가는데 이런 자금들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적 유동성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 이 선거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우리는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발표를 하잖아요. 공화당 쪽에서도 발표를 할 것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더욱더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에 좋겠죠. 따라서 그런 정책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26년에 앞으로 10월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보시고 같이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죠. 결론적으로 저 코아남은 26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를 넘겨 27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저점은 나왔다 보고 있고 이 주식시장의 지금 이 자금 유입을 보면은 결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폭이 예전만큼 작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예정돼 있는 자산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시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시면, 시장에서 관심을 멀리 두시면 결국은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좀 더 빠른 매도라든지 아니면 큰 그림의 상승을 못 읽고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많이 올라가 있는 자산군보다는 이렇게 지금 소외받고 지금 쉬고 있는 이런 자산군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 코아남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